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22대 국회가 특검 공화국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날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었죠.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특검법을 발의하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박찬대 의원이죠.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170명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서 171명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윤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MBC 뉴스 유튜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최고 의원인 4명이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된 야당 최고위원들 발언을 보다 보니까 한심스럽다 못해 치졸하게 보였습니다. 그 최고위원회는 고민정 의원이죠. 지난 22대 광진구 의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떨어진 겁니다. 낙선입니다. 제가 다 투표를 계산해 봤더니 오신환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위원 누굽니까? 중량구의 서영교 최고위원은 진짜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동대문구 을에서 출마했는데 원래 낙선입니다. 김경진 후보가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켰죠. 그리고 또 최고위원 박정현 최고위원이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출마했는데 역시 낙선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켰죠. 원래 진짜로 조사하면은요, 대덕구에서 박경호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2조 득표를 투입해서 박정현 최고위원이 당선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윤정권 규탄대에서 4명이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1명만 빼놓고 누굽니까? 서영교 최고의원만 빼놓고 나머지 3명 의원은 원래는 낙선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켰잖아요. 이러니 이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윤정권 규탄대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치졸하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왔으면 이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없어졌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부정선거를 했는데 무슨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국민 주권이 사라졌대요. 너희들 때문에 국민 주권이 사라진 거 아니야.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되었잖아. 왜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냐고. 응? 그리고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범인이다.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8일 날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결되다 보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거 아니에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네? 본인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 대한민국 꼴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와서 정치평론가들, 시사평론가들이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었는데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는 어쩌면 금기어가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 어떤 모임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자, 우리 친구 중에 뭐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교수들, 또 변호사, 또 회계사, 다 전문 직종에 건축사, 의사 이런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친구들하고 야, 이번 부정선거가 너무 심하게 했더라. 이런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정선거를 했느냐 이 말이야. 근거를 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통계학적으로 제가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조작을 했더라. 내가 몇 표까지 위조투표를 집어넣는 거를 내가 확인했다. 봤느냐 이거야. 봤느냐. 그게 증거인데 본 적은 없지만 숫자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21%랍니다. 언론에 나왔죠. 그리고 부정평가가 무려 70%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여론조사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 여론조사를 어떤 디자인을 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뭡니까?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 조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그 지지율이 말이죠. 10%대 후반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말이죠. 탄핵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누굽니까? 이성윤 그 당시 지검장 그리고 이제 그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학교 후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당선이 되었죠. 국회의원 이번 22대 때 정상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5월 31일 날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길어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가지고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초선 의원이거든요. 사실은 힘도 없는데
자, 그래도 본인이 지검장을 하고 또 뭡니까? 고등검사장까지 했으니까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야 네가 해라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서울지검장인가 할 때, 중앙지검장 할 때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하지 않았나요? 그때 기소하지 못하고 지금 뭐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규명한다는 취지인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정말로 당혹스럽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본인이 검찰 조직에서 서울 고검장까지 지냈던 이가 만든 법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법투성입니다. 우리 사법체계를 허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성윤 의원은 지금 당장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해당 법안은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야당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만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무시한 것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체포 등 각종 영장만 심사할 전담 법관 지정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기소 후 사건을 심리할 전담 재판부를 두자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법투성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한 게 있어요. 김성태 그 대북 송금 사건 알죠?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또 대표 발의했습니다. 6월 3일 날이네요. 어제. 제가 볼 때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6월 7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만약에 이화영에게 유죄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선고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쩌면 이성윤 의원을 선두주자로 해서 재판부에 대한 어떤 압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또 그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어쩌면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검을 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권이 이러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도록 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의 명분으로 축적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전 법 이름은 이렇습니다. 길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형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 남용 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이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모두 포함돼서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특검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러한 김정숙 특검을 추진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김 특검 논란이 22대 전반기에서 강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김 특검은 누굽니까? 김건희 특검, 김혜경 특검, 김정숙 특검을 상김 여사 특검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22대 국회 전반기에 강타하면서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부는 사려 깊지 못한 대중들과 그리고 이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22대 국회가 이제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정말 22대 전반기 초반부터 여야 간의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일 때도 식물국회, 싸우는 국회, 이런 국회가 되었지만 22대는 더더욱 힘들어질 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쟁만 일삼고 있고 서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 제대로 경제가 굴러가겠습니까? 제대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라 꼴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잘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원은 많은, 무려 몇 명이 부정투표에 당선이 됐습니까? 60명이 넘는 68명입니다. 68명. 61명입니다. 61명. 62명 정도 되는데 60명 이상이 부정투표로 당선이 되었으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정치권들, 오랜 수십 년 동안 정치에 몸담고 있었던 원로 정치인들도 침묵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22대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침몰해서 전체주의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후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